있는 내용들에서 뭘 찾아라라고 하는 것들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해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은 세상살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유등제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드러낼 거래.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이미 상황과 정서와 여러분 대상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네.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의 고통이 바로 여러분 이게 상황이죠. 화자는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어떤 여러분 정서로 표현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정서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의 소재는 그러면 유등제라는 의식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유등제가 뭔지는 몰라도 이게 시적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화자는 강가의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등불을 흘려보내는 유등제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거래.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에서 유등제가 대략 뭔지 우리 대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등제는 강가에 등불을 띄워보내는 걸 여러분 유등제라고 하나 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유등제라고 하는 거를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해줘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화자의 소망을 어떻게 제시할 거라고 하냐면요, 반복적으로 제시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주된 표현법을 제시할 거고, 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서름과 번민과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낼 거래. 그럼 여러분 이것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계속 드러내겠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뭐에서 벗어나고 싶냐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서름, 번민, 괴로움. 이거 여러분 바로 앞문장에 나왔죠? 어떤 구절로 나왔어요? 세상살이의 고통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살이의 고통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서러움과 번민과 괴로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둠과 대비되는 유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둠과 대비가 된대. 그럼 여러분 주된 표현법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된 표현법은 어둠과 등불이라고 하는 밝음의 이미지가 대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대비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얘들아? 이거 색채 대비야. 맞아. 혹은 다른 말로 명암의 대비라고도 해. 그래서 여러분 색채 대비나 명암의 대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등은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자, 유등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화자의 정서를 여러분 이 작품을 선생님 왜 쉽다고 얘기했냐면 직접적으로 제시할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서가 여러분 소망을 이미 보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정서 태도는 어떤 식으로 제시될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떤 종결음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 구절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소망을 찾기가 쉬울까요? 뭐뭐 하고 싶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이 작품에서 주로 찾아야 되는 걸 정리했으니까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36쪽으로 가서 자, 우리 여러분 제일 먼저 1년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년에서 여러분 유등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등제가 뭔지를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할게.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양난 두 번의 전쟁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한 번에 기리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강가에 등불을 띄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유등제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여러분 이제 전쟁 이후부터 나타났던 의식이고 그 의식의 첫 번째 목적은 죽은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고 있다는 거야. 죽은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목적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도 여러분 요즘
이유도 해요. 이 유등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유등제는 여러분 등불을 띄어보내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 뭐 아니면 불을 태우는 소지의 행위로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등제를 지금 하는 이유는 소원 빌기야. 그래서 소원 나의 기원을 여러분 제시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 혹은 여러분 이렇게 소원과 여러분 이 기원을 하는 이유는 애군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유등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군을 씻어낸다라는 건 여러분 안 좋은 기운을 여기 등불에다 다 넣어놓고 그 등불을 떠나보내면 애군이 사라진다라고 믿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 이런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가 저문 강가로 나아가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 불빛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해제에서 생각했던 거 한번 봐봐. 해제에서 여러분 주로 사용되는 표현법이 대비랑 반복이 쓸 거라고 했거든. 이미 여러분 반복 찾을 수 있죠. 어떤 반복이 써요? 보고 싶다. 그치? 그러면 이 보고 싶다라는 걸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정서 나오죠? 어떤 정서가 나오냐면 소망 찾으라고 했는데 이미 소망이 제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도 찾으라고 했냐면 무슨 편법 찾으라면 대비, 명암의 대비 찾으라고 했거든요. 명암의 대비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시어가 뭐예요? 해가 저문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해가 저문다 어둠의 이미지에 동그라미 표시할게. 자, 그러면 밝음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애가 누구예요? 밝은 연등 불빛. 그치? 그래서 밝은 연등 불빛은 선에 세모 표시할 거야. 이거는 밝음의 이미지. 그러면 두 시어가 여러분 명암의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화전은 여러분 이 해가 다 저물 때, 왜냐면 등불을 끄여 보내야 되니까 밤에 강가에 가서 여러분 등불을 띄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유등제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등제의 광경을 묘사할 때 그는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지 절대 얘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유등제를 여러분 화자는 어떤 여러분 구절로 표현을 하냐면 조용한 눈물의 제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유등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유등제를 딱 떠오르면 무슨 감정이 떠오른다고 하냐면 눈물이 난대. 그럼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건 슬픔의 감정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화자는 이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아까 유등제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이를 애도하거나 아니면 내 소원과 이 기원을 빚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은요. 슬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대부분 소원과 기원과 애군을 쫓는 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나의 어떤 지금 이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슬픔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화자가 왜 유등제를 눈물의 의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죽은 이를 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 구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의 슬픔은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뭐가 이제 죽은 사람인지 뭐를 여러분 죽었다고 표현을 할 건지 이제 한번 봐볼게. 여러분 이언을 한번 봐보자.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세상에 온갖 서러움을 푼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서 한 줌씩 불빛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마침내 닿을 그곳이 불기의 하늘이라도 나는 좋으리.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면 뭐뭐 할 수 있다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정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왜 가정을 하고 있을까요? 유등제를 실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도 유등을 따라서 쫓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화자는 이게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답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서리법을 써요. 그러면 이 가정과 서리를 통해서 화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화자의 태도는 간절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온갖 서러움을 푼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다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몸이 누굴까요? 유등, 그치? 그러면 유등을 몸이라고 표현해버리네? 그럼 여러분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의인법이라고 할 때고 활용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우선은 의인법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서러움을 풀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의인법을 쓰고 그러면 이 유등에는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유등이 그냥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떠다니는 유등 자체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하냐면 나의 서러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번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등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냐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등에다가 쑥 다 넣어가지고 그 유등이 흘러가면 나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줌씩 불빛을 내던지면서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여러분 대비 쓰이고 있는 거 알겠지? 자, 불빛, 어둠의 이미지. 그래서 명암의 대비. 명암의 대비. 자, 이렇게 얘들아 내 부정적인 감정을 싣고 이러면 이 유등이 저렇게 흘러가면 어둠 속으로 흘러가면 그 마침내 닿을 그곳이 불기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유등이 도착할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유등의 종착지인데 그 종착지를 화자는 여러분 어디여도 괜찮다고 얘기하냐면 불기의 하늘이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러분 불기가 혹시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는 있는데 불기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건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불자가 아니 불자야. 귀는 귀양하다 할 때 귀자, 귀환하다 할 때 귀자예요. 되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야. 돌아오지 못하는 곳. 자, 그러면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나는 이 감정을 해소해서 이 유등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야.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 그러면 하자는 여러분 불기의 하늘에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뭘 하길 더 바라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유등에게 싣고 해소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기의 하늘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는 감정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의미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불기하는 약간 극한의 상황 혹은 여러분 정말 끝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서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여러분 정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길가에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멀어져가는 점점의 등불을 바라보며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묶여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니 부디 저길이 극락에 이루소서. 자, 그럼 여러분 길가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도 유등을 띄워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유등을 띄워보내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화자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도 기원을 하고 소망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그래라고 해서 개인적인 게 보편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인식의 확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식의 확대가 나타나요. 이러면 인식의 확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얘들아 등불을 띄워보내면서 그 등불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가지고 저기 뭐처럼 보인대 얘들아? 점처럼 보이는데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서 이제 여러분 이 등불은 여러분 유등은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불기 하늘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점처럼 보이니까 안 보일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발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속 두 손을 모아 여러분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지도 못하고 두 손을 모아 비는 이 행위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얘들아 그 등불은 나의 고통과 여러분 나의 번뇌와 나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직은 점처럼 보이고 있다는 건 그런 고통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안 됐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지도 못하고 계속 사라져 소망을 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거이기도 하냐면요. 혹시 이런 거 실제로 등불 이렇게 띄워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에다 소원 빈 종이 소지라는 건 종이를 태우는 행위거든. 그런 거 혹시 해본 적 있어? 여러분 그 대만에 가면 대만에 여러분 어떤 철도 지역 있는데 그 철도 가면 여러분 이렇게 큰 여러분 이렇게 등불이 있는데요. 그 등불에다가 소원을 써요. 소원 쓰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띄우는 그런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들아 그 등불 한번 띄우잖아요. 그럼 그 등불 진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보게 이러고 있어. 왜냐면 내 소원이 잘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인 거지.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종이 이렇게 써놓고 충문 써놓고 그 충문 불에 나중에 다 태우거든요. 그때 얘들아 불에 딱 붙이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 타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해소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화자가 진짜 정말 간절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소원을 비냐면 극락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뭐뭐한 소원라는 표현을 쓰잖아. 여러분 이거 무슨 영어냐? 우리 최근 계속 기출에 소서가 무슨 영어인지를 물어봐 얘들아. 문법 문제 말고 문학에서. 이거 무슨 영어냐? 여러분 자, 극락에 이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등이 하는 거예요? 극락에 이르는 건 유등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등이 간다라는 건 내가 아니라 대상만 하는 행위지. 그럼 여러분 대상만 하는 행위는 청유야 명령이야? 명령이야. 소서는 무조건 명령형 어미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명령형을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기출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소서는 무조건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명령형을 쓴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년하고 3년까지 읽어봤을 때 여러분 지금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1년에서 어떤 공간이 등장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강가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지금 극락이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강가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뭘 띄워보내는 곳이었지? 우등을 띄워보내지. 그치? 그러면 우등을 띄우면서 이러면 나의 소망을 제시했죠. 그러면 소망을 비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망을 비는 공간이자. 근데 여러분 화자의 소망이 뭐냐면 삶의 고통이 뭐 하길 바래 얘들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잖아. 그러면 삶의 고통을 띄워보내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는 처음 시작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극락은 여러분 누가 도착할 곳이야 얘들아? 유등이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근데 그걸 여러분 저승도 아닌 극락, 좋은 곳에 가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극락은 여러분 이 고통과 나의 이 삶의 고통과 이 서름이 끝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곳에 가길 바라는 거니까 화자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강가는 처음 시작이고 극락은 맨 마지막 지점이거든.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3년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4년 한번 정리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선생님 그냥 한번 쭉 읽을게요.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단음은 강가로 나아가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나는 보고 싶다. 이걸 읽으면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디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얘들아. 몇 번째 연이랑? 1년이랑 거의 똑같아. 그치? 두 달만 조금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반복이 주된 표현법이라고 아까 해제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반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명함의 대비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해가 저물었다. 여러분 이거 어둠의 이미지. 그 다음에 얘들아 밝음의 이미지는 어디에 있어? 연꽃 등불. 그치? 근데 어둠의 이미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다섯 번째 행의 어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명함의 대비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우리 아까 3년에서 여러분 이 유등이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얘들아? 점처럼 아주 작았잖아. 그래서 아득히 멀리 떠있는 여러분 누구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별. 맞아. 별이 저 멀리서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처럼 보이는 유등을 별빛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인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지규법이니까 지규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라는 표현을 썼거든. 여러분 1년에서는 눈물의 얘들아 눈물의 제의라고 표현을 했거든. 조용한 눈물의 제의. 그러면 똑같이 눈물의 제의라는 거는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갔어.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자 보세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고 여기서는 슬픔의 정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얘들아. 축복은 긍정적인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여러분 말을 앞뒤에 다 제시를 해서 모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역설. 그치. 그러면 역설은 여러분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우선 이렇게 정리해보자. 1년에서는 눈물의 제의라고 했으니까 그냥 슬픔만 제시를 했는데 4연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라고 했으니까 슬픔뿐만 아니라 축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슬픔을 느끼는 건 동일한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의 의미가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심화 확장이라고 해도 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의미의 심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이 의미의 심화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한번 본다면 여러분 슬픈 이유는 근데 화자가 지금 여러분 이 유등을 실제로 진짜 띄웠어 안 띄웠어? 아직 안 띄웠잖아. 바라고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슬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고통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유등제를 실제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축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유등이 결국은 여러분 띄워보내게 되면 내 마음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느낄 수 있는 축복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삶의 고통이 해소된 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면 슬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유등제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 해소가 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역설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대로 표현을 하나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고 싶다가 맞지 않아요, 얘들아?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이 목적어 여기 산에 들어가야 돼. 그럼 문장에 도치가 쓰인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보고 싶다라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제 뭘 정리 한번 해보냐면 지금 사연에서 화자는 이 유등제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시해 볼 거야. 자, 여러분 유등제라고 하는 애는 이제 제2 의식인데요.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화자는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 뭐 의식을 행하겠다, 뭐 아니면 예절을 다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해소한다는 걸 여러분 약간 문학이 고급지게 정화라고 하거든. 감정을 정화하는 행위로 하나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개념도 쓰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의 개념 더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개념부터 선생님 잘 쓸게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정서를 어떤 대상을 통해 극복하는 걸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뭐라고 해? 우리 제망매가 할 때가 있어. 제망매가 할 때. 컨디션 유등제. 여러분 이건 승화야, 승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런 감정을 정화하고 승화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유등제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여기까지 하고 유등제는 끝낼게요. 핵심 정리. 여러분 유등제는 여러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화자의 태도가 잘 들어가냐면 역설. 여러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잘 들어간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